많이 갖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지 않고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집담보대출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. 자기 소득에, 자기 수입이 있잖아요. 수입의 20%로 갚을 수 있는 대출만큼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매달 우리 아나운서 분이 400만 원씩 월급이 있다고 쳐볼게요. 네. 그럼 20%면 80만 원이죠. 80만 원 정도까지의 빚을 지라는 말씀이에요. 그 정도는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그게 넘쳐서 30%, 40%가 넘게 되면은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빚을 갚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20% 수준으로 통제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,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를 보통 3년 동안에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마음대로 내가 갚을 수가 있어요. 대부분. 여유돈 생기면 조금씩 갚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빡빡하게 해서 짧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. 될 수 있으면 만기를 길게 해서 갚으시다가 돈이 생길 때마다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활용해서 부채를 통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하신 거네요. 그래서 우리는 30년, 35년 그래서 한 거예요. 그런 계산하에 예.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금리 선택이 있어요. 우리가 변동금리로 할 거냐, 고정금리로 할 거냐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요즘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. 미국의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변동금리일 때는 내 부담이 늘어납니다. 그렇지만 고정금리는 고정이기 때문에 내 부담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. 자, 지금 현행 금리를 보면 한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가 한 0.5%포인트 정도 납니다. 자,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내가 지금 상태도 0.5% 포인트 정도 차이 나니까 좀 싼 거 타겠다. 그럼 변동금리로 가시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? 좀 전에 말씀드렸죠.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네.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집을 갖다가 한 65% 정도가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. 그런데 그분들 중에 17%가 주택담보대출을 여전히 갖고 계세요. 왜 집을 마련하고 계속 빚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빚을 갚다 보면 내 용돈이 없잖아요.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주택연금 3종 세트를 활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?